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청량한 이 기운이 머문 자연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종부세 인상입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다주택자 투기를 막기 위해서 종부세를 인상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주택자 투기를 막으려면은 보유세 인상을 하는 것은 방향이 맞습니다. 보유세를 많이 인상을 하면은 그만큼 다주택, 2주택 이상을 보유하기가 상당히 벅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종부세 세율로는 그거를 보유를 막기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유세를 더 인상해도 된다라는 주장 때문에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를 알고 둘을 알고 세를 알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알고 해야 그 효과가 나온다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은 보유세 인상은 방향이 맞아도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전체적인 방향은 거래세를 인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세 인하 없이 보유세만 인상을 하면 그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는 동조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방법으로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세금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율을 4%까지 최대 4%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종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시가액에서 그 다음에 공제해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1세대 1주택은 9억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다주택자는 6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그게 이제 종부세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러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금 95%인데 이걸 100%로 내년에 올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공제해 줘야 될 금액 9억하고 6억 이 부분은 공제를 안 해줘 버리면 공제를 더 낮춰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낮추기는 어렵죠. 근데 그래서 이제 공시가액을 높여 버리는 겁니다. 공시가액은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근데 공시가액을 높이는 그 근거가 뭐냐면 현재 이 시세를 반영을 못하고 있다. 공시가액이. 그 80%, 85%밖에 안 되니까 이걸 100%로 맞추기 위해서 공시가액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매년 높이는 거예요. 그것도 대폭 높입니다. 근데 대폭 늘려도 계속 80%, 85%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가격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시가액을 100% 맞춰 놔도 올해 또 부동산 가격이 또 높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또 80%에 머물고 또 70%에 머무니까 또 이것도 공시가액 또 100% 현실화율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또 공시가액을 또 높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현재 시세가 도대체 시가냐 이거예요. 시가인지 시세인지 이것도 구별이 없어요. 세법에는 시세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시가라는 개념만 있습니다. 그 시가를 어떻게 잡기 위해서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거를 세법으로 다 연구해가지고 세법화 해놨어요. 그래서 세법에서도 시가를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불복이 많고요. 거기서 국세청이 패소하는 확률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가 잡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세법에도 없는 시세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시세에다 공시가액을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1년에 3억씩 5억씩 이렇게 집값을 높였다 이거예요. 그거는 누가 올렸나? 국가가 올린 거예요. 국가가 부동산 대책을 잘못 써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은 거를 가지고 그 올린 값에다가 맞춘다 이거예요. 공시가액을 자꾸 맞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올려놓고 또 공시 가격 올리고, 국가가 올려놓고 또 부동산 가격 올려놓고, 시세 올려놓고 또 공시 가격 올린다고. 그러면 하염없이 이게 핑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집값 안정 대책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계속 그런 식으로 집값 올리고, 공시 가격 올리고, 집값 올리고, 공시 가격 올리고, 이러면은 세금만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걷어지겠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결코 손해보는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을 누가 받느냐? 납세자가 받는 거죠.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17년에 320만 원 냈는데, 내년 정도 되면 1200만 원 내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월요일에 300만 원 이상 나온대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3.5%가 더 오르니까 또 300만 원에 더 오르겠죠. 그러면 한 주택 한 채, 강남에 한 채 가지고 있고 연금으로 받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감당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 하니까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 그러면 집 팔고 나가라. 세금 못 낼 거면 뭐 하려고 가지고 있냐? 이런 식의 논란이 또 이뤄진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1세대 1주택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집값 올린 게 아니에요.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집값 올린 게 아닙니다. 국가가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가가 예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고가주택 개념이 9억이었는데 지금은 그 9억이 어떤 개념이 됐냐면은 서울 집값의 중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중위값이 9억 2천만 원이라 하잖아요. 그거를 이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만들어 줘 놓고 그거를 고가주택이라고 하면서 나가라, 세금 못 내면 나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국가가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는 항시 유의해줘야 되는 거죠. 누구를요? 국민을. 납세자를 유의해줘야죠. 세금 안 낸다고 그렇게 내쫓으면 안 되죠. 집값은 그러면 국가가 내가 올려줬으니까 너가 그만큼 세금 내는 거는 당연하지. 소득이 그만큼 있지 않냐. 근데 1세대 1주택은 팔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어디 시골 가면 뭘로 돼. 그걸 가지고 내가 사는 동네에서 살고 싶어도 집값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집을 팔아도 다른 집을 못 얻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다주택자들이 이제 투기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미 이 정부에서는 2017년 12, 13 대책으로 이미 그 주택 임대 등록 그 활성화 대책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160만 채나 되는 주택이 전부 다 임대 등록해 가지고 지금 8년에서 10년 묶여져 있는 거예요. 매물이 묶여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 나와요. 못 나오니까 지금 이 부동산 투기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지금 집 사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만 채, 48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다 혜택을 받기 때문에 뒷짐 지고 눌러날라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집값 더 올라가라, 더 올라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60만 호라는 거는요, 얼마나 큰 규모냐면, 노태우 정권이 정권 초기에 자기가 5년 동안 100만 원을 건설하겠다 해가지고 모든 기금을 풀어가지고, 땅만 파면,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땅만 파면, 아, 그래, 공사해라. 이렇게 하고 선급금을 줄 정도였어요. 왜? 대기업이나 이런 건설회사, 웬만한 건설회사로는 30만 원밖에 못 짓는데요. 그러니까 막 중소기업 아무나 건설업자들이 건설만 하면 내가 일단 선급금 국가에서 돈 줄 테니까 지어라 하고 해도 100만 원을 지을까 말까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정도 규모의 매물이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가 시장에 나와줘야 되죠. 나와줘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늘리고 수요는 항시 존재하니까. 그러면 공급이 늘어가면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정책을 패스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정부는 잘못된 단추를 처음부터 끼워버렸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놓는 모든 대책이 백약의 불효다.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내놓을 때마다 다 공식을 알아가지고 또 올린다, 올라간다 하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국가는 계속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격을 지금까지 세금으로 직접 잡아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가능에 한번 도전해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국가가 그렇게 역량을 부동산에다가 그렇게 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 유학 가 있는 뭐 젊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두려워한대. 왜? 돌아와도 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산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30이 넘고 32이 넘고 34, 5이 돼도 잡을 못 구하고 제대로 된 변변한 직장을 못 하니까 이런들 어떠하래 저런들 하래,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래 저렇게 살면 어떻게 하래, 어차피 한평생인데 하면서 신선 노름 하면서 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포자기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일에 대한 동력이라든지 일을 통해서 이렇게 삶의 성취를, 동기를 느끼고 성취를 느끼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는데 그게 안 돼 버리면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젊었을 때 사고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나이 들어서도 가죠, 결국은. 그러면 이런들 어떠래 저런들 어떠래 이렇게 하면서 살면은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는 국부를 누가 창출합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일을 해야 창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일할 마음이 없고 그냥 노서 젊어서 노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전체적으로 국력이 증진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서 아무리 젊어서 놀아도 돈이 없으면 못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 떨어지면 부모 재산을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1주택이 있든지 2주택이 있든지 상가 건물 가지고 있으면 저거는 내 거 이런 식으로 찜쪄 놓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나이 먹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 먹었는데 50, 60 넘어갔는데 기력이 떨어졌는데도 안 줄 생각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란이 일어나죠. 부모 자녀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부모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범죄까지도 일어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부모 자식 간에 이제 원수가 되고 이렇게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가정이 해체되고 가족이라는 개념이 산산조각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거를 국가가 이런 식으로 조장을 하면 안 돼요. 앞으로 한 수를 놓으면은 부동산 대책이라고 한 수를 놓으면은 이게 절대 부동산하고만 관련돼 있지 않다. 우리나라 전체 이 가정하고 다 관련돼 있다. 세대라는 개념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가정의 개념 아닙니까? 배우자 있고 자녀들이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해체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세금을 못 내면은 세금 못 낸다고 압류할 거 아닙니까? 압류하면 어떻게 돼요? 공매를 할 거 아닙니까? 공매를 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흩어져 가지고 어디로 가요? 집이 없으면 집값이 다 또 올라 버려 가지고 세금 내고 나서 조금 배당 받아 가지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어디 갑니까? 월세 내기도 힘들고 전세 구하기도 힘들죠. 왜? 세금이라는 건요, 어느 자산가 위에 사람한테 이렇게 세금을 때리면은 그 세금이 내가 내잖아요. 내가 내면 이거를 결코 내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개념, 소비자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를 다 전가를 시키는 거죠. 전가를 시키잖아요. 누구한테요? 서민들한테. 예? 아쉬운 사람들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세금이.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부자 잡는다고 하다가 어떻게 되면 서민 잡는 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자들은 이미 160만 채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 48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뒷짐 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부자 된 거예요. 그거는 국가가 부자 시켜준 거죠. 응? 그 중에 이 정책을 펴는 사람들도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임대 등록하는 사람들은 혜택 안 주겠다 이렇게 하고 또 보유세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달라드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장기 보유 임대 혜택 내가 그거 안 보고 말지 하면서, 그러면 전세 놓고 아니 돈이 있는데 그러면 집 사죠. 집 사가지고 내가 혜택 안 볼란다, 세금 혜택 안 볼, 그러면은 전세 놓고 월세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값 올라가고 월세값 올라가죠. 그리고 내가 그거 처음에 산 금액이 10억인데 내가 그걸 10억에 파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올라가면서 팔아야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한 번 올라가면 안 내려오는 거죠. 그게 불가역성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자기 소비 수준이, 예? 이 연봉 1억 원대로 살던 사람이 2천만 원대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감당 못 하니까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다 똑같다 이겁니다. 그냥 단순히 보유세만 올려라, 보유세 올려라, 예? 투기 못하게, 이거는 너무 단순하다. 입체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첫째, 보유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를 내려줘야 된다. 매물이 나오게끔 해줘야 되고, 기존에 160만 채가 매물이 나오게끔, 그러면은 그 8년, 10년 그거를 고쳐서라도 내놔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서울 주변에다가 집 지어가지고 그게 언제 공급됩니까? 위례 신도시도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이제 발상을 해가지고 그때 해가지고 언제 이루어졌느냐? 거의 이제 박근혜 정권 정도 그 시점에서 이제 입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7, 8년 걸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그거를 주택을 만든다 해도 그 몇십만 호를 만들 거예요. 8천 호를 만들고 뭐 청년주택 뭐 이렇게 해봐야 그게 몇천 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00만 호를 할 정도가 되겠느냐?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몇만 호 정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 임기 동안에는, 앞으로 2년 동안에는 해봐야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풀게끔 만드는 것이 결국은 그 핵심이다. 왜냐하면 이게 와이사스 단추를 처음에 잘못 끼웠으니까, 이렇게 잘못 끼웠으니까 이거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풀어주는 수밖에 없다. 잘못된 대책을 안고 계속 가려고 하니까 자꾸 이게 스텝이 꼬여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부세 인상, 그거는 방향은 맞지만 그 전제 조건이 거래세를 인하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을 자꾸 잘못된 대책으로 자꾸 올라간 거예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으로 올라간 걸 가지고, 국가가 집값 올려놓고 공시가격을 거기다 현실화한다 하면서 공시가격을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시가격을 올리면 모든 세금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올라가면 정부 그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 어떻게 됩니까? 4대 보험료도 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이게 다 거품인데 나는 세금만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허덕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집값은 올라간다 해도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한탄으로 나오고 곡소리로 나오면은 이게 상당히 큰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가정이 평안하려면 일단 가장이 밖에 나가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되죠. 가장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도 그러고 한 국가의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일단 많이 키워야 됩니다. 소를 많이 키워야 거기서 이제 세금도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파이를 먼저 키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그 파이가 커지지는 않는 대신에 자꾸 이거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한다. 그리고 그것도 세금으로 이렇게 한다 하면은 부작용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게 이제 역사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부동산 대책은 참 뭐를 해도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모든 지혜를 가진 모든 분들의 다 중지를 모아가지고 신중하게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이제 정부 관료 주도로 위주로 가서는 이제 안 된다.
이제 정부 관료의 능력의 한계는 이미 바닥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정부 관료도 겸손하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고 세상의 지혜를 가진 현자들을 다 모아서 중지를 갖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그런 지혜가 지금 필요하다.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자연 속에서 자연의 기운을 머금으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이렇게 깊게 호흡하고 그리고 고민을 다 버리고 그 속에서 행복이 그 그릇에 다시 행복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외에서 세금과 인생 강의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라이크 꼭꼭 눌러주셔서 복 많이 받으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